감상적 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상적 읽기 파트는 뭐 이런 교과서의 성취 기준이 그래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면서 감상적으로 읽는다가 교육과정의 목표래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쓸데없는 내용 다 지나치고 핵심적인 내용은 밑줄을 좀 같이 쳐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는 데서 감성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보이시죠? 교과서 성취 기준 밑에 있는 거 거기서 같이 좀 하이라이트 칩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공감하고 깨달았어.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니네가 공감하거나 니네가 감동하는 게 안 돼. 이 필자가 여기서 공감해야 돼, 여기서 감동해야 돼라고 다 정해놨어. 답정너야. 그 다음에 즐거움이나 깨달음을 내면화시킨다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정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독서의 방법 4 보시면은 자, 우리는 우리가 정리하던 방식대로 갑니다. 첫 번째 문단 나누기 하셔야 되겠죠. 문단 나누시고요. 문단 안 나눴으면 나누세요. 여기서부터 나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이제 집중할 거야.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치?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4문단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비문학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1문단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 대비, 왕비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책봉 및 즉위의 기념을 축하할 때 왕이 장수하여 기로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등과 같이 주요 고성원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경사를 맞이하여 잔치를 벌였다. 자, 볼까요?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이거 파란색은 이따가 쓸 일이 없으니까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 언제 잔치를 벌였는지 체크해야 되겠지. 언제? 주요 구성원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경서를 맞았을 때. 야, 근데 이건 왕실만의 이야기니? 우리 가족 중에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거나 우리 가족 중에 축하할 일이 생기면 잔치 벌이는 거 맞지 않아? 그치? 이를 아우르는 말이 진연이었는데 자, 그럼 진연은 뭐다? 뭐 앞에 있는 내용이다. 진연을 벌일 때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억나시나요? 때, 경우, 면. 그치? 뭐뭐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경우 이런 거. 진연을 벌인다면 진연을 벌일 때에는 뭐가 중요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과연 필요가 있는지. 진연은 규모가 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긴 준비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 하이라이트 때문이다. 이유죠. 우리 이유 나오면은 체크하기로 약속되어 있죠. 또한 국가와 백성의 안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또 때문에 나오죠. 효도와 충을 드러내기 위한 진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버릴 수가 없다. 뭐가 우선이야? 백성의 안전, 국가의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버릴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따라서 결론이죠. 진연은 그 시대가 진실로 화평해 국가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라야 비로소 마음 놓고 거행할 수 있었다. 결과문이고요. 왕실의 진연은 잔치의 대상이 누구인가 따라 예식과 공연 내용이 달라졌는데 특히 잔치가 왕의 거처인 대전이냐 중전의 거처인 중공전이나 대비의 거처인 대비전이냐에 따라서 외의 진연, 내의 진연으로 나누고 뭐 나왔어? 뭐 보여? 나누고 참석 대상도 엄격하게 뭐 했어? 구분하였다. 나누고 구분하였다 뭐야? N원, N2지.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니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돼? 여기는 출제 포인트다. 나누고 구분하였다. 따라서 뒤쪽인데 나누고 구분하였대. 그러면 왕실의 진연은 잔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졌고 그 다음에 왕의 거처냐 중전의 거처냐
대비의 거처냐에 따라서 애너넌트, 외진년, 내진년으로 나누고 참석 대상도 엄연히 구분하였다. 요거 출제 포인트 뭐가 됩니까? 1번에 1번. 그쵸? 여기서 1번에 1번 근거가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자, 진연의 개념이 나왔어. 이 진연의 개념에 대해서 1번에 2번 선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책을 같이 함께 보고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책을 같이 보시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번에 1번 선지 근거 보세요. 1번에 2번 선지도 근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도 볼까? 1문단에서 진연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번에 4번 근거 보시면은 진연은 이 구성원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경사인데 진연을 벌일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벌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체크한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에 4번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1번에 1번, 1번에 2번, 1번에 4번 이런 거 받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 볼게요. 이문단. 자, 1744년. 우리 요거 체크해 봅시다. 1744년과 같이 이렇게 숫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표시는 해놔야 돼. 암기하면서는 아니지만 표시는 좀 해놔야 돼. 영조가 비로소 기로소에 들어가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기로소가 뭐야? 70살이 넘었다는 거야. 그래서 문관들을 예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 왕이 참여하기도 했대. 자,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70살이 넘어서 문관들을 축하해주는 행위. 열린 왕을 위한 외진연과 대비를 위한 내진연을 통해서 뭐 나왔어요?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가 나왔어요. 그쵸? 차이점은 비문학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치 문제를 낼 거죠. 그럼 이제부터 차이점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왕을 위한 외진연은 어떤 구조인지 봅시다. 왕을 위한 외진연은 영조의 기록에 따르면 숙중 때 전례에 따라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축하하는 진연이 거행되었는데 먼저 데비전에서 잔치를 올리고 그 뭐 나왔어? 순서 나왔다 얘들아.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데비전에서 잔치를 열고 그 다음에 기로소에 들어간 영조를 위한 외진연이 대전에서 열렸다. 그럼 여기서 순서 출제 포인트 될 수 있다. 내진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진연. 외진연의 연주를 맡은 악대는 모두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무용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장악원의 남자 음악가들이었다. 여자 음악가들은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 인원은 100명이었는데 직책에 따라 전상공, 전전공, 전후공인, 노래하는 가자, 춤추는 무동, 처용 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들은 주로 당악을 연주하고 향악을 섞고 차례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9번 바꾸어 상연하다가 맨 마지막이니까 이제 10번째겠지. 그러다가 처용무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1번에 3번 근거 좀 찾아보고 갈게요. 숙종 때 전례에 따라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치?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진연이 거행되었다고 어디에 있어? 진연의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쵸?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외진연은 영조 이전에는 사례가 없었다? 사례가 없는 게 아닌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영조 갑전에는 기록된 게 무슨 내용이면 영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숙종 때 이야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근거로 뭐가 되는 거야? 1번에 3번이 답이 된다. 틀렸다. 틀린 답이 된다. 답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하나 더 풀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2번 볼까? 2번 문제를 볼까? 진연이 재현된 것을 관람한 학생이 기억에 근거해서 진연 의기에 근거해서 메모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왕을 위한 외진녀는 세 가지 유형의 무엇을 배치했는지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왕을 위한 외진녀에는 세 가지 유형 뭐가 있었니? 세 가지 유형. 유형은 조금 더 봐야 되겠네? 아이고. 자, 일단 이렇게 됐대. 그럼 3문단까지 보자. 영조 갑자년 데뷔를 위한 내진연 무대는, 그러면 데뷔를 위한 내진연 무대는 이게 주어지. 악대의 편성과 춤의 구성에서 외진연과 사뭇 달랐다야. 그 위에는 뭐 나왔어? 위에는 외진연의 연주를 맡은 악대의 모습들이 나온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남자고, 그 다음에 전상공인, 전전공인, 전후공인, 그 다음에 이런 구성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럼 내진녀는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내진녀는 장학원의 관리 대신, 그럼 관리가 아니라 집사의녀, 여자들하고 기생이 맡았고, 세 가지 악대로 구성된 외진년과 달리라고 했어. 그러면은 위에서 외진년은 악대가 구성이 어떻게 된 거야? 세 가지로 나눠진 거야. 맞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내진년에서는 근데 악대가 하나만 편성이 되었다. 편종, 편경 등이 빠진 관현 합조 중심의 편성이었고, 외진년 때 편성되었던 높은 음역을 돋보이게 하던 당적과 낮은 음역을 보관하는 퉁소, 아쟁도 빠졌어. 그러면 이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빠진 거야. 그래서 외진년에 비해서는 심플했다는 거지. 시각장애를 가진 남자 연주다. 그러니까 여자를 함부로 보일 수가 없는 거니까 시각장애를 가진 남자 연주자 관현맹이 13명과 여자 6명으로 구성되는데, 남녀 유별 원칙에 따라서 데뷔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맹인들을 구성한 거야. 내진녀는 절차가 바뀔 때 매번 다른 춤으로 변화를 주었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내진년이 끝날 때는 외진년처럼 처형으로 마무리되었다. 자, 이거는 처럼이니까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비유가 아니라 이제 공통이 되는 거죠. 공통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9가지 춤이 선보인 내진년에는 외진년에서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당익정제와 조선초 당학 스타일로 창작된 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볼 수 없었대. 외진년에서는 춤의 종목마다 무수히 많은 무원이 춤을 추었고, 당학정제에서는 의무를 든 인원들도 다수 상당히 등장하였다. 뭐 여러 가지 물건, 성대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축하하기 위한 내진연이 있었고, 뭐 효를 실천하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답 체크해 보시면은 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 했어요? 이전의 사례가 없었다가 아닌 거겠죠. 그 다음에 효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거는 1번에 5번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왕을 위한 세 가지 유형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뭐라고 써야 됐어? 근거가 세 가지 유형에 뭐가 있었대? 여기 악대가 있었어. 세 가지 악대로 구성된 외진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에 악대를 배치하여가 돼야 되겠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청각적인 면에서 다양한 반면, 데뷔를 위한 내진년은 다양한 레파토리에 무엇을 구성하여? 춤을 성대하게 구성하여 시각적인 면에서 다채로웠다. 그러면은 요거의 근거가 어딨냐고. 춤 구성이 화려했다는 것은 뭐야? 9가지 춤을 선보인. 그래서 여러 가지 춤이 있었고, 많은 수의 무원이 춤을 췄고, 그래서 성대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그럼 여기를 잘 읽어서 종합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독서의 방법 여기 풀어보셨고,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읽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의적 읽기는 이제 창의적으로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읽는다는 거는 밑줄 좀 쳐볼까요?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야. 비판적 읽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면 안 된대. 단순 수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 다각도의 측면.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측면으로 창조하면서 읽으면은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볼게요. 어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리다가 나오죠. 데리다. 자, 데리다의 지문 보시면은 데리다는 이제 예술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실체와 관련된 예술 탐구는 예술의 근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미학자들은 자, 뭐 나왔어? 전통 나왔지. 그러면 전통 벌스 새로운 거 나올 거야. 전통적 미학자들은 세월 속에서 지나가는 불변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보고 고대 그리스어에서 에르고는 작품 자체를 의미한다. 에르고는 무슨 뜻이야? 작품 그 자체. 그 다음에 파레르고는 무슨 뜻이야? 작품 밖의 요소.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학자들은 에르곤적 요소가 작품 자체 요소가 작품 안에 있는 본질적 요소고 파레르고는 똑같은 말이죠. 바깥쪽인 비본질적인 거라고 봤다. 본질이 에르곤, 파레르고는 작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장식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전통 벌스가 나올 건데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작품을 어떻게 나눠서 봤냐면은 에르곤하고 파레르곤하고 이렇게 나눠서 봤어. 에르곤은 작품 그 자체고 그 다음에 작품 외적인 거고 얘가 본질이고 얘는 비본질적인 거고 그치? 그래서 얘는 본질이라면 얘는 어떤 거야? 장식적인 요소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대. 여기까지가 전통이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시거나 아직은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리다는 이제 데리다라는 사람이 나왔어. 중요한 사람이니까 동그라미 좀 쳐보고 우리가 예술작품의 궁극적 가치라고 믿는 우리 무슨 약속되어 있지? 궁극적, 본질적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게 중요하다. 아름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작품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석했어. 저 궁극적 가치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은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했대요. 그는 전통적 미학자들과 뭐 나왔어? 출제 포인트 나왔다. 달리.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비문하게 좋아하는 거 뭐야? 차이.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담긴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구분할 수 있대 없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럼 여기서 무슨 기록이 남겨져야 되냐면 전통 철학자들과 다르구나. 전통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 전통 미학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전통 미학과의 차이점이야. 뭐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봐봐. 전통이 나왔으면은 새로운 개념이 나올 건데 그 새로운 개념의 대표자가 바로 데리다인 거지. 데리다는 전통 철학처럼 전통 미학처럼 구분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조금은 다르게 표시해 볼게요. 그의 이러한 탐구는 전통적인 사고를 뒤집는 성질의 것이었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야.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뒤집었다. 가령 이런 거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이렇게 표시해 놓기로 했어. 액자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과 무관하지만 그림을 어떤 액자에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가치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액자 얘기라고 했죠. 파레르고는 전통적 기준을 볼 때 텍스트 밖에 있지만 자, 데리다 입장만 초록색으로 데리다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외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뭐가? 파레르고니. 파레르고는 텍스트 안팎의 경계를 가르는 틀이라고 볼 수 있으나 틀 자체는 정작 텍스트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틀 자체는 뭐야?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가 될 수 있대. 데리다는 도형의 경계선이 도형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명확하지 않듯 파레르곤 역시 그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데리다가 생각하는 파레르곤은 안과 밖의 경계 그 자체야.
그러니까 아니다, 바뀌다라고 구분할 수 없다는 거지. 애매한 입장이야. 데리다가 이렇게, 그렇죠, 애매함. 파레르곤의 모호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무슨 약속되어 있죠? 이유 때문에 원인, 근거 이런 말 나오면 동그라미 치기로 약속되어 있죠.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파레르곤이 예술작품의 안에나 밖에 속하지 않는 경계 자체다. 몇 번 반복해 줍니까? 엄청 반복해 주죠. 오히려 작품 자체가 하나의 파레르곤으로서 안팎의 경계를 갖지 않는 모호한 성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술작품은 텍스트, 안과 밖 구분 자체가 허물어진 경계 자체일 뿐이요. 다시, 예술작품은 경계 자체일 뿐이며 이 경우 예술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가 아니라 얼마든지 모호하고 가변적일 수 있다. 따라서 결론 냅니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떤 고정된 의미라도 쉽게 해체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노란색으로 한 번 더 덧댈 건데 같은 말 해보세요. 파레르곤의 모호성, 경계 자체, 그래서 모호한 성격, 경계 자체, 모호하고 가변적, 고정된 의미라도 쉽사리 해체. 그러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것들은 같은 말의 반복, 재진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4문단. 데리다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미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나왔어. 엄청 강조한다. 안과 밖 사이의 경계 그 자체다. 경계 자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지? 에르곤과 파레르곤을 구분하고 약속되어 있는 건 지킵시다. 구분하고 틀 안에 예술의 불변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본 기존의 고정관념. 자, 여기까지가 누구 입장이었지? 전통 미학의 입장이었지.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 의미와 무의미라는 전통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게 누구의 입장이야? 데리다의 입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보시는데 데리다와 달리라고 되어 있어. 그럼 크라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 되겠지. 크라우스는 기호학적 전환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환사라는 것은 단어와 달리 단어 자체는 특정한 실체가 담겨있지 않은 지금, 이것 등의 단어를 의미한다. 전환사는 비어있는 기호로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라는 거지. 비어있는 기호로서 항상 변할 수 있는 게 전환사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1번 보시면 데리다와 달리 크라우스는 전환사적 관점에서 감상하면 왜 절대적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고 아니죠. 절대적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거는 절대 불변인 거야. 불변적 가치야. 우리가 시험에서도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절대평가면 90점이면 무조건 1등급이야. 변하지 않아. 근데 상대평가는 어쩔 때는 1등급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5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변할 수 있는 거야. 상대방의 성적에 따라서. 그 얘는 X겠지. 왜냐면 항상 변화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 의미인 거지. 가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데리다와 크라우스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그치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얘는 공통점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림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뒤에 인문예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와 멋있다 이러고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점유법에 의해서 색점으로 화면이 채워져 있구나. 안 보여 색점인지 캔버스를 싸고 있는 액자의 역할하는 틀까지 확장되어 채워져서 여기서 중요한 하이 센텐스가 뭐겠어? 작품 안팎의 경계를 허물어. 포인트 센텐스죠. 그쵸? 허물어서 모호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읽어볼까? 채워진 색점은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서 제외되겠군? 왜 제외돼? 색점이 여기서 제외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색점을 활용하여
안보다 밖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안팎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안보다 밖보다 안이 없어. 안이나 밖에 속하지 않은 요소를 활용해? 아니야. 안이나 밖에 속하지 않은 요소는 아닌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비본질적 요소와 본질적 요소의 역할을 바꾸어서가 아닌 거야. 색점을 어디까지? 액자 역할하는 틀까지 확장돼요. 여기까지 보세요. 똑같은 말 있죠? 틀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경계를 허물어 텍스트 속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얘가 답이겠네. 그치? 데리다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경계를 허물어.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상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답은 5번이야. 자, 여러분 지문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짧은 지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모았습니까? 우리는 이 독서의 그 감상적 읽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